네, 시장의 중심을 잡아오는 애널리스트 뷰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김동양 리서치본부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매크로 변수, 중국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좀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또 속속 올라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주목받는 것이 지주사입니다. 오늘 또 지주사에 대한 투자 매력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구간에서 지주사들 눈여겨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데요. 한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주 환원, 네. ESG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자면 먼저 지주회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시장에서 소개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순자산 가치, NAV 대비 할인율이 평균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LS 2차 전지 밸류체인이나 두산의 협동로봇처럼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관련해서는 지주사들이 배당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들을 좀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위원회가 배당 제도를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을 이렇게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기에 벌써 SK하고 BNK 금융지주가 최초로 적용을 했고 연말 결산 배당 때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당 배당금이 예상보다 클 경우에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네. 신규 매입하는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ESG를 말씀드리자면 지주사들이 그룹의 탑에 있으면서 ESG 경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ESG 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즉 책임 투자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고요. 사실 2020년, 21년도에 그 ESG 경영이나 ESG 투자가 좀 피크였었고 네.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연내에 ESG 공시 양식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25년부터는 단계적인 의무 공시화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 투자는 또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주사의 포인트를 저평가, 배당 그리고 ESG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워낙 항상 할인을 받는 지주사의 주가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 하나로만으로도 지금 저평가에서 이제 같이 재평가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두산과 또 한화 같은 경우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 좀 체크를 해보면 두산은 지금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견조한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와 함께 또 주가의 변동폭이 컸거든요. 근데 두산뿐만이 아니라 한화도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면 각각 또 어떤 부분을 두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예,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두산그룹, 한화그룹이 이 협동로봇 시장에서 나름 업력이 오래된 네. 그룹인데요. 그 협동로봇이라 함은 전통적으로 공장 자동화를 하는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로봇이기 때문에 센서 기술을 통한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상장사이고 연초에 삼성전자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작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조금 넘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들이 그 협동 로봇 라인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산그룹이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주회사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시 구주 매출을 통한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화 로보틱스는 최근에 이제 설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자체 사업 중에서 기계 사업부의 아주 일부의 사업부이고요. 그 협동 로봇하고 AGV 그러니까 자동 운반 차량을 분할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 그 한화 로보틱스를 설립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많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연결 실적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해진 건데요. 사실 한화 로보틱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작년 매출액으로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한 450억 원, 그리고 한화 로보틱스가 한 1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아직은 규모 차이가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한화 로보틱스도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네.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한화의 100% 자회사가 아니라 계열회사인 한화 호텔 앤 리조트가 32% 지분 참여를 했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한화 호텔앤리조트의 그 각 리조트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AGV라든가 푸드테크 네. 수요를 창출하면서 매출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사는 당장 좀 가시적인 기대감이 있고 하나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보틱스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을 또 같이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지주사 내에서 LS에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오늘도 선박을 했는데 2차 전지 쪽에서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사실 뭐 저희 하반기 타픽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된 흐름은 실적 성장 그리고 자회사인 LS M&M의 네. IPO.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아직 많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계열사들이 돈과 관련된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가격이라든가 환율로 봤을 때는 작년의 고점 대비에는 지금 상황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에 50% 자회사였던 LS M&M, 이게 좀 초콜릿 회사 이름이랑 똑같죠? 니꼬 동재련. 맞습니다. 네. 과거 이름이 니꼬 동재련이고요. LS 메탈 앤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지분을 10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인식이 지분법 인식에서 연결 100%로 바뀌게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1조 원 육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걸로, 일종의 착시 현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LS M&M이라는 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배당 수입, 브랜드 로열티도 각각 2배씩 늘어나면서 연간 현금 흐름이 한 1,100억 원 정도가 더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몇 년 내에 상장을 하면서 구주 매출을 통한 현금 유입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LS 니꼬 동재련 시절에는 이 조인트 벤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 100% 자회사가 되면서 황산 니켈이라든가 2차 전지 리사이클 같은 전기차 소재 컴플렉스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PER 멀티플로 봐도 무방한 회사인 게 자회사들 지분이 대부분 90, 100%이기 때문에 PER 멀티플로 봤을 때에도 주가가 올랐지만 7배, 아직 비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변동성을 확대할 때도 LS 쪽은 이제 워낙 저평가 매력이 높다 예.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여전히 저평가 매력 높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산, 한화, LS까지 살펴봤는데 아직 주목받지 못한 지주사들 안에서 또 유망하게 보시는 쪽이 있으실까요? 사실 지주회사들 다 싼데요. 그 저평가 포함해서 실적 모멘텀, 주주가치 제고를 다 고려했을 때 네. 사실 삼성물산 주가가 굉장히 미스테리할 정도로 저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좋은 게 건설이 주력 사업이지만 삼성전자의 공장을 지어주는 캡티브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상사나 레저 같은 사업도 코로나19 영향에서 다 끝났고 연결로 들어오는 바이오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사주 13% 약 3조 원 정도를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준비는 다 돼 있고 뭔가 하나 얻어 걸리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주가는 정말 부담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 LX 인터내셔널도 지주사 이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혔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요. 네. 네, 그 이름이 비슷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죠. 네. 상반기까지만 해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절반 정도는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좀 디커플이 됐고 네. 여기는 이제 석탄으로 돈을 버는 회사여서 네. ESG 관점에서는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네네.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다른 쪽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니켈 광산 투자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럼 이제 역시 2차 전지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멀티플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PER 4배,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지주사 전반에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는 지주사 내에서도 유망하게 보는 저희 삼성물산까지 또 체크를 해봤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LX 인터내셔널까지 저평가 매력이 있는 만큼 지켜보자라는 또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진단 또 지주사 관점에서 또 체크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리서치본부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